さあ始めようか。宴の時間だ。 이번 영상은 상현 3 아카자를 다루는 영상으로 이전 상현 4에서 6까지는 위의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작중에서 최초로 등장한 12개월 상현 혈귀이며 무한열차편의 최종 보스, 무한성편 제1장의 최종 보스이자 진 주인공입니다. 아카자는 무한열차에 등장해 상현 혈귀의 강함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보여주었죠. 식인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혈귀임에도 여자는 아예 식인하지 않으며 무술 단련을 통해 강해지려고 하는 무투가 전투광으로 강한 자를 보면 찬사를 보내고 약자는 혐오하여 망설임도 없이 제거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한열차편에서 탄지로를 보자마자 죽이려 했고 당시 탄지로가 약하지 않다는 랭고쿠의 말에 공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무한성에서 제외했을 때는 랭고쿠가 아주 좋은 일을 해주었다며 태도를 바꾸었죠. 아카자는 또 혐오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는 바로 자신을 뛰어넘고 상현 2가 된 도우마입니다. 교체혈전에서 진 것도 분한데 패배한 자신을 잡아먹지 않고 살려둔 것, 여자만 잡아먹는 것 등 여러모로 아카자와 맞지 않아 대놓고 무시하는 등 불쾌감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카자가 신체 단련에만 의존하지 않고 식인도 열심히 했더라면 밀려나지 않았을 수도. 무한열차 때만 해도 염주 랭고쿠 쿄주로를 죽여 쿄주로의 팬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상현이었지만 무한성 제1장에서 과거사가 알려지며 동정 여론과 순애보 캐릭터가 되어버렸죠. 아카자의 인간 시절 이름은 하쿠지, 에도시대 인물로 병든 아버지를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비싼 약값을 위해 계속 도둑질을 해왔던 그는 그로 인해 죄인을 뜻하는 문신이 몸에 새겨지고 심한 매질을 당하는 등 힘든 나날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관청에서 또 매를 맞고 돌아오던 날에 아버지는 죄책감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올바르게 살라는 아버지의 유언에도 개차반으로 지내던 중 케이조라는 인물을 만나 두들겨 맞고 그와 함께하게 됩니다. 케이조에게는 병약한 딸인 코유키가 있었고 하쿠지는 코유키의 간병을 맡게 되며 그녀를 통해 아버지를 떠올리기도 하죠. 간병도 하고 수련도 하며 하쿠지의 마음은 구원받았고 그렇게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쿠지가 18살, 코유키가 16살이 되어 조금은 건강해졌을 때 케이조는 하쿠지에게 코유키와 결혼해서 이 도장을 물려받지 않겠냐 묻죠. 죄인인 자신의 신분이 마음에 걸려 불꽃놀이 축제 때 다시 한번 코유키의 마음을 확인한 하쿠지는 결혼을 약속하고 그녀를 평생 지키겠노라 다짐했으며 코유키는 어렸을 때 올해 불꽃놀이를 못 보면 다음에 불꽃놀이를 보면 된다는 말을 해줬던 것을 이야기하며 마치 당연한 일처럼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어 너무 기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찾아온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죠. 케이조를 시기하던 다른 도장에서 케이조와 하쿠지를 무력으로 이길 수 없자 우물에 독을 타는 비겁한 일을 저질러 케이조와 코유키가 독살당합니다. 이때 하쿠지는 아버지의 무덤에 소식을 전하려 성묘를 갔기에 독살당하지 않았고 또 중요한 순간에 소중한 사람 곁에 있지 못한 자신을 크게 자책하죠. 또다시 모든 것을 잃은 하쿠지는 이성을 잃고 검술도장으로 향해 단신의 맨손으로 도장의 당주와 문화생 67명을 몰살합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식모의 목격담에 따르면 맨손으로 진검을 부러뜨리고 머리를 아작내고 장기들이 짓이겨졌으며 벽과 천장에 각종 내장 조각들이 달라붙어 있었다고 하죠. 이후 혈기를 보낸 적이 없는 지역에서 많은 이가 죽었다고 하여 나타난 무장과 만나고 한낱 인간이 버린 일인 것을 보고 흥미가 생긴 무자는 단번에 하쿠지의 머리를 꿰뚫고서 다량의 피를 주입해버립니다. 이때 12명의 강한 혈귀, 12개월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고 머리를 꿰뚫어서인지 아니면 너무 다량의 피 때문인지 생전의 기억을 잊기 시작한 하쿠지는 뭐든 상관없다고 말하며 오로지 강함만을 추구하는 혈귀 아카자가 되죠. 아카자는 인간 시절의 기억을 잊었음에도 비열한 수를 써서 이득을 취하는 자를 약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그에게 약자란 부정적이고 경멸스러운 존재, 즉 혐오 그 자체죠. 다른 기억은 없이 오로지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힘을 추구하던 아카자는 상현 3의 자리에 오르고 무한열차편 후반부에 엄청난 포스와 함께 등장해 상현 혈기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쿄주로의 잘 다듬어진 투기에 감탄하고 아무리 강해져도 언젠간 늙고 약해지는 인간을 버리고서 혈기가 되기를 권유하는데 이를 쿄주로는 단칼에 거절하죠. 쿄주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혈기의 재생력에 반하는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중상을 입고도 다시 한번 전의를 다지면서 쿄주로가 오이를 시전하자 그의 투기에 감명받는 모습이 인상 깊죠. 아카자는 오른팔로 쿄주로의 복부를 뚫고 치명상을 입혔는데 이에 굴하지 않는 쿄주로가 일륜도를 그의 목에 박아넣고 여기에 해까지 뜨려고 하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팔을 뜯어내 겨우 위기를 모면하는데 탄지로의 검에 맞고 위에 말까지 들으며 제대로 굴욕을 당하죠.
이후 상현육 다키엔 규타로 남매가 죽은 뒤 무한성으로 상현이 모두 소집되었을 때 재등장하며 여기서 도우마를 혐오하는 모습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현을 코쿠시보에게 경고를 받기까지 하고 이처럼 답변하는 모습은 정말로 아카자스럽죠. 후에 아카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 때 코쿠시보는 위의 이유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상현 집결 이후 무한성편 제1장의 최종 보스로 등장하며 이때 탄지로와 다시 재회, 기우는 새롭게 만나죠. 이때 아카자는 탄지로와의 대화를 통해 그가 약자라서 불쾌한 게 아니라 잊어버린 인간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기에 불쾌했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하는 아카자는 반점을 발현한 기우에게 잠깐 밀렸을 뿐 순식간에 역으로 압도하고 아예 내리친 검까지 측면에 때려서 부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기우를 끝장내려고 하는데 내비치는 세계에 진입한 탄지로에 의해 팔이 잘리며 기우를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이때 아카자는 온몸의 세포가 탄지로를 없애라는 느낌을 받죠. 내비치는 세계에 돌입하고 아예 투기까지 지워버린 탄지로는 아카자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고 순식간에 목이 잘리는데 이때 아카자는 머리를 잡아채 몸과 다시 이어붙이려고 하며 목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내 기우의 칼을 맞고 머리가 다시 떨어져 머리는 소멸하는데 몸은 소멸하지 않고 근육을 조여 목의 절단면을 맞고서 다시 공격해오죠. 이는 규타로 남매처럼 소멸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잔처럼 목을 베는 것이 약점이 아니게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코유키가 나타나 아카자를 하쿠지라고 부르며 막아서고 코유키와의 대화를 통해 왜 그토록 자신이 강해지는 것에 집착했었는지에 대해 떠올리죠. 또 탄지로를 통해 스승 케이조의 모습을 겹쳐봤으며 모든 과거가 기억이 나면서 자신이 필사적으로 강해지려 했던 이유와 진정으로 죽이고 싶었던 것이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그건 바로 약해서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던 자기 자신. 그리하여 마지막 공격의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바꾸어 파괴살 멸식으로 온몸을 부수는데 공격 직전 아카자는 탄지로를 향해 살짝 미소를 보였고 탄지로는 이때 고마움의 냄새가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탄지로를 인정하고 자신의 완패라고 말한 뒤 부잔의 처절한 부름에도 응답하지 않고 코유키의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서 죽음을 받아들이죠. 이때 아카자의 내면은 하쿠지로 돌아오고 코유키의 품에 안겨 지옥으로 떠나는데 물론 지옥에서 사륙에 대한 죗값을 다 치러야겠지만 사랑하는 아내 품에 안겨 떠나는 아카자에게는 행복한 최후였을 테죠. 아카자는 작품 내 혈기 중 반응 속도로는 제일의 수준이라고 하며 유일하게 맨몸으로 싸우는 캐릭터입니다. 인간 시절에도 맨손으로 진검을 든 67명을 홀로 상대할 정도의 강자였으니 기본 실력부터도 시작이 다르죠. 그의 강함은 주가 휘두르는 일륜도를 맨손으로 파괴하는 장면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으며 반점까지 각성해 극한으로 힘을 끌어올린 기우를 상대로 잠시 주춤했을 뿐 금세 다시 우위를 점합니다. 게다가 다른 혈귀들은 오비를 이용한다거나 냉기를 이용하는 등의 부가적인 능력들이 생기는데 아카자는 단순 타격기만 사용하죠. 아카자가 사용하는 혈기술은 술식전개, 파괴살 나침, 자가 버프로 전투를 시작하기 전 강력한 진각과 함께 눈꽃 모양을 한 나침반 형상의 영역을 전개하여 범위 내의 적이 발산하는 투기를 감지하고 이를 통해 공격과 방어의 정밀도를 끌어올리는 기술. 이 기술이 아카자를 공략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 요인 중 하나이며 아카자가 도달하고 싶었던 지구의 경지인 내비치는 세계의 하위 호환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술 이펙트의 눈꽃 모양은 코유키에게서 영향을 받은 듯하죠. 파괴살 공식, 허공에 주먹을 질러 충격파를 날리는 원거리 기술. 파괴살 난식, 가까운 거리에서 주먹을 난타하는 기술. 파괴살 멸식, 기를 최대로 양손에 모아 주먹을 내지르는 것으로 쿄주로를 사망에 이르게 한 기술. 파괴살 귀신 팔중심, 양팔로 주먹을 총 8번 난타하여 강력한 충격파를 발사하는 기술. 파괴살 쇠식, 만엽 섬유, 위에서 아래로 주먹을 내리치는 기술. 파괴살 각식, 관선알, 후방으로 올려차기를 날리는 기술. 파괴살 각식, 유섬 군광, 셀 수 없이 많은 발차기를 빠른 속도로 날리는 기술. 파괴살 각식, 비유성 철륜, 상대 아래에 접근해 위로 높이 날아차는 기술. 술식 전개, 파괴살 종식, 청은난 잔광. 술식을 전개한 후 거의 동시에 100발의 난타를 사방으로 날리는 초고속 연격기로 아카자의 최종 5위 기술. 아카자의 혈기술 기술명의 유래는 불꽃놀이. 인간 시절 코유키와 함께 불꽃놀이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가기로 했던 기억의 흔적인 듯하죠.